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 대표님을 박수로 한번 환영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교수님께서 제 소개를 들었는데 제가 제 소개 조금만 하고 곧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경력이 좀 특이해요. IT 관련해서 한 20년 정도 사회생활을 했고요. 초기에는 오라클이라는 곳에서 기술 컨설팅을 했고, 그리고 그냥 네이버에서 서비스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중국에 가서 아웃소싱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이제 중국 개발자들 한 200명을 매니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케팅 관심이 있어서 마케팅으로 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지금은 계속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책도 3권 정도 썼고요. 한 권은 최근에 나온 데이터 마케팅 개론이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책을 좀 썼고요. 엠마케팅이라는 책은 제가 영어,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글로벌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는 이 2가지 책도 다 글로벌 출간하는 게 목표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진행하는 교육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좀 이제 저희가 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접속하시면 이런 오프라인에서 교육 듣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수강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서요. 그걸 기반으로 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동하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에 관련된 컨텐츠까지 개발해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그냥 설명드리고요. 이제 오늘 다룰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마케팅 개론이란 동영상을 들으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 녀석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자, 마케팅이라고 하면 마케팅은 전통적 마케팅과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전통적 마케팅과 디지털 마케팅은 가장 큰 차이는 성과 곡선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자, 보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자, 전통적 마케팅은 대표적으로 ATL, DTL이라고 표현을 해요. 채널을 갖다 ATL, DTL로 표현하고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것들은 자, 보면 TV, 신문, 라디오, 잡지라든가 지하철, 5개 광고 전단지, 앞에 팜플릿 그런 것들이 다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는 것들이고요.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비용 대비 도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성과 곡선을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마케팅은 항상 돈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도달을 달성하는 행위, 그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디지털 채널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미 지금까지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 애드워즈라든가 그런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 애드워즈 같은 경우 그런 툴을 갖다 사용했을 때는 자,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과 곡선은 자, 비용 대비 도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성과 곡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 적은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노출이나 도달을 일으킬 수 있는 채널이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저런 채널 모델이에요. 채널 모델인데, 자, 보면 크리에이트 채널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디지털 마케팅 채널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보면 디지털 마케팅 채널들이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마케팅 대상으로 고민하는 채널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모바일 앱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키워드 광고라든가 배너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 커뮤니티까지 따지면 수백 개의 채널들 캔디데이트이 존재해요. 자, ATL과 BTL 때는 여러분이 고려 가능한 마케팅 채널은 별로 크지 않아요. 여러분 MBC의 마케팅을 하냐, SBS의 마케팅을 하냐 똑같습니다. 그냥 저희는 메시지를 TV 광고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MBC에 광고할 거냐, SBS 광고할 거냐, 예산을 얼마나 쓸 거냐,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CJ ENM에 광고한다. 그것도 똑같아요. TV 광고라는 포맷은 똑같고, 그걸 내가 얼마나 많이 도달할 거냐에서 매체를 갖다 더 많이 살 거냐, 매체를 더 적게 살 거냐, 그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에 광고하는 것과 중앙일보에 광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면 사이즈가 있으면 지면 사이즈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크기로 얼마나 매체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이 녀석은 생각보다 마케팅 채널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돼요. 대부분 고민이 예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디지털 채널은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되게 수많은 채널들이 존재를 하죠. 여러분 커뮤니티까지 따지면 네이버 카페라든가 지식인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채널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들어서 인스타그램이 되게 떠요. 근데 혹시 여러분 폴라라는 그 서비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폴라는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가 만든 그 인스타그램 짝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지금 채널 가입자가 한 200만 정도가 됩니다. 200만 정도가 되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채널을 고민하는 가이드라인이 자, 이런 디지털 마케팅 프레임워크이라는 거고요. 디지털 마케팅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건 자, 그런 것들을 분류로 하는 겁니다. 자, 크리에이트 채널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자, 내가 메시지를 만들어서 내가 메시지를 올리고 요 녀석은 가입자를 확보한 다음에 검색 엔진 상대에 노출하기 위해서 채널을 운영하는 걸 크리에이트라고 표현하고요. 쉐어라고 하는 것들은 유저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서 공유를 일으키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저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면 메시지를 만들어서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타겟 유저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자, 보면 대부분의 마케팅은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주체도 마케터이고요. 그리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체도 마케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수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소비자 문제에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이러이러한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좋다라고 주장을 하면 아니 브랜드는 당연히 좋다고 주장을 하지 그걸 갖다가 유저가 브랜드가 하는 주장을 100% 믿는 사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나이는 절대 이제 믿지 않을 나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효과는 계속 반감하게 되겠죠. 자, 근데 쉐어 채널은 어떻게 하냐? 마케팅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그 브랜드예요, 회사예요. 근데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체가 고객이 되는 거예요, 유저가. 그러면 유저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자, 그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제가 침대 매트리스를 판매하고 있어요. 판매하고 있는데 자, 판매 채널은 11건가를 제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이게 보면 판매 페이지를 하나 구성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침대 사진하고 이거에 대한 온갖 효능들 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구매하세요 라는 주장을 하겠죠. 자, 이게 이제 하나 마케팅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마케팅 메시지가 되는데 이 주장 보면 신뢰도가 어떨까요? 설명드린 것처럼 별로 신뢰도가 높지 않겠죠. 그럼 신뢰도를 유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밑에 있는 댓글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에 있는 이 제품을 사용한 사용기를 보고 이 주장이 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 없다 판단할 거예요. 자, 근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자 보면 리뷰를 남길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품 구매했는데 만족했어요. 만족한데 들어가서 기어이 별 5개 남기는 경우 많지 않죠. 네. 대부분 리뷰를 남기면 언제 리뷰를 남길까요? 안 좋을 때.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좋은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요. 보면 이게 불만이 있을 때, 뭐 배송이 잘못되었을 때는 컴플레인만 합니다.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지겠죠. 자, 그런 것들을 쉐어 채널을 이용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 캠페인 전략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진행한다면 주로 많이 활용하는 건, 자, 보면 여러분, 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디지털 마케팅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트에서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어떤 때 여러분이 손이 많이 가나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자, 마트에 가는데 우유를 사려고 하는데 그냥 우유 단독에 있는 것보다 1+1에 손이 많이 갑니다. 편의점에서도 1+1 하면 안 살 것도 사게 돼요. 2+1은 조금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1+1은 보면 남는 거니까 사게 됩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걸 일어나려고 하면 캠페인을 이런 식으로 설계할 수가 있어요. 이 침대와 협탁을 같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협탁을 제공하는데 그럴 때 구매하면 이 침대만 보내요. 매트리스만 보내는 거예요. 자, 보내고 난 다음에 협탁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캠페인으로 해서 그걸 블로그에다가 포토로 올려야 되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올려라 라고 하고 그 올린 URL을 댓글로 남기면 다음 주에 무조건 보내준다. 뭐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0% 당첨되는 이벤트예요. 꽝이 없어요. 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리면 그러면 그 웹상에서는 검색하면 이게 나타날 확률은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때 가면 이 주장인데 이 밑에 댓글들이 쫙 달려있어요. 그리고 댓글들을 다는 심리를 보면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 포토블로그를 남기면 어떨까요? 포토블로그를 남기면 뭘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치사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급적이면 좋게 쓰려고 해요.
받기 전까지는 괜히 사람 그 맘 상하게 하지 않고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 있는 블로그는 뭐 심리적으로 되게 좋은 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이 제품의 신뢰도, 즉 무슨 말이냐면 쉐어 채널에 유저가 자발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제일 좋다라고. 그러니까 브랜드가 내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니까 저런 걸 가지고 유저가 내 얘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쉐어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쉐어 채널은 좀 이제 운영하는 어떤 노하우들이 필요해요. 노하우들이 필요해서 가장 많이 마케팅 입문했을 때 사용하는 채널이 푸시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푸시 채널은 노출을 담보하기 위해서 뭘 하냐? 비용을 내고 노출을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많이 하는 게 여러분이 배우셨던 구글 애드워즈 광고라든가 페이스북 광고가 처음에 입문했을 때 내가 제품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태에서는 자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많이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광고 자체는 그리고 비용에 수반해서 노출이나 성과가 담보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물론 광고 자체도 컨텐츠를 잘만 만들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자 보면 광고인데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컨텐츠 마케팅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요. 자 보면 여러분 지금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가요? 네. 자 그러면 그 보면 저 여기 그 구글 쪽에서 그냥 마소 캠퍼스라고 한 번만 쳐보실래요? 자 마소 캠퍼스 치면 여기 나오는 링크 그냥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이쪽 보면 마켓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마켓 트렌드라는 거 선택하시면 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괜찮은 그 마케팅 아티클들이 쭉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페이지에 가보면 이 페이지에 가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제품 인지도 비디오 5개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죠? 이 페이지에서.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요 녀석을 뭐 여러분들은 굳이 실행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실행하는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at's a super easy way to tell that your bet is awful? The raw egg test. Let me prove it. 전개 빠르게 만든 이건 B급 비디오고요. B급 비디오인데 자 요 녀석 갖고는 자 경쟁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저게 여러분 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페일이고요. 아까 봤던 자기 제품만이 허리를 갖다 보존한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자 근데 이 녀석은 그냥 광고잖아요. 광고인데 보면 재밌는 게 조회수를 한번 보세요. 조회수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몇인가요? 1억 6천만 조회수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분명 광고거든요. 네, 푸시인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광고인지 이제 이게 컨텐츠인지 경기가 되게 모호해요. 보면 유저들이 이거 보고 정말 많이 열광을 했고요. 이 광고를 사람들이 공유를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이 광고를 공유해서 결과는 1억 6천만이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강남스타일 그런 거에 육박하는 그런 동영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내야 되는데 유튜브한테 돈을 받고 있어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광고 붙어가지고 여기에 또 광고가 붙어요. 여기에 또 광고가 붙어가지고 이 광고를 한 사람은 이거 갖고 돈을 버는 정도로 보면 공유가 되게 많이 일어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자 이제 푸시라는 채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타겟 유저에게 우리 메시지를 노출하는 채널이 푸시 채널이에요. 근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쉐어 채널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쉐어 채널의 참여, 유저의 자발적인 참여를 컨텐츠를 갖고 이끌어낼 수가 있다면 기존의 에이텔 비테오르 이런 성과 곡선을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 그걸 갖다가 게임을 갖고 예를 들면 자 여러분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자 들어는 보셨죠? 근데 그 게임 실제로 플레이 해보신 분 한 몇 분이나 되세요? 여러분 대학생들이니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아니 게임들도 하시고 그러시죠? 공부만 하시는군요. 자 보면
그래도 게임을 안 해봤어도 COC라는 그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은 다 들어보신 적이 있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친구들이 보면 친구들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광고에 노출될 수도 있고. 참고로 얘네들은 주로 에이텔 갖고 광고를 했습니다. 에이텔 갖고 광고를 했고요. 4년 전일 거예요. 4년 전에 월드컵 때 TV 시청 시간을 월드컵 TV 시청 시간을 대부분 다 샀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수백억 원을 들였어요. 아마 400억 정도를 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럼 400억 들였으면 그걸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근데 그 해에 3천억을 벌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떤 면에서는 비용을 수반해서 매출을 갖다 일으키는 것들이 전통 마케팅이라고 힘듭니다. 자, 근데 이걸 한번 보죠. 여러분, 게임 중에 포켓몬고라는 게임 못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죠? 근데 포켓몬고는 과연 마케팅에서 얼마 썼을까요? 하나도 안 썼습니다. 제로 썼고요. 유튜브에 플레이 동영상을 올렸을 뿐이에요. 근데 마케팅을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제 그 첫째 애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가 항상 바빠요. 그러다 보면 주말이면 걔랑 친해지려고 하는데 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주중에 미션을 줘요. 포켓몬이 나타나는 지역을 다 찾아라. 그리고 주말에는 제 차 타고 다니면서 그거 잡으러 다녔어요. 그거 잡으러 다니면서 어떻게 했나요? 친한 아빠 이미지 되게 좋잖아요. 제 아들이랑 하는 것들을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그 포켓몬고 광고를 대체 누가 해주는 거죠? 제가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알게 된 건 그 당시에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고 포켓몬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고요. 그 결과 얘네들은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왔고요. 얘네도 그 당시에 월 수천억씩 매출을 갖다 일으켰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전략적으로 높은 성과를 냈을까요? 당연히 이 포켓몬고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이해하려고 하는 건 크리에이티브 쉐어 푸시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크리에이티브 쉐어 푸시는 원래 독립적인 모델인데 그걸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기존의 마케팅은 뭐 TV 광고라든가 신문 광고 그런 것들은 달성하지 못했던 ROI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채널이 디지털 채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과 다음 주에 다루려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오늘은 데이터 분석이라는 부분을 다루려고 해요. 데이터 분석은 한마디로 들어오는 고객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자, 보면 요즘 들어서 이제 전통 채널과 디지털 채널은 성과 곡선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뭐가 다르냐?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은 고객의 정보를 갖다가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마트에 있어요. 이마트에 있는데 이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이죠. 이마트에 있는데 거기서 어떤 그 라면을 사려고 합니다. 신라면과 진라면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마트 매장에서 신라면과 진라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이마트에 있는 관리자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종적으로 그래 라면은 오뚜기야 하고 진라면을 갖다 사고 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은 진라면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고민한 정보는 모릅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쿠팡에 들어갔어요. 쿠팡에 들어갔는데 쿠팡에서 제가 보면 지금 보스의 블루투스 이어폰, 보스라는 브랜드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갖다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다음날 구매를 안 하고 샤오미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또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스 페이지와 샤오미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 페이스북 관리자, 쿠팡 관리자는 제 의향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있죠. 블루투스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고가 브랜드와 저가 브랜드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 갈등을 하고 있고요. 그럼 갈등을 이 사람 보기에는 갈등이 안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럼 갈등을 끝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람이 보스라는 그 브랜드 페이지를 딱 가는 순간 이 페이지를 보는 사람이 자주 사는 상품이라고 해서 추천 페이지를 하나 띄웁니다. 추천 레이어를 띄우고 그때 2주에 나온 소니의 7만원짜리 블루투스 이어폰 그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하고 구매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자, 그 구매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한 걸까요? 관리자가 그 사람 구매를 만들어낸 걸까요? 보면 이제 그 오프라인 마케팅, 그러니까 전통 마케팅과 디지털 마케팅은 성과 곡선과 그런 디테일에서 데이터라는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어떤 정보를 얻어내고 그걸 내가 의사결정이나 어떤 액션으로 이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건 이 데이터 분석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분석 진행하기 전에 뭔가 한 가지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지식을 가지고
자, 보면 이제 최대한 뭐 저나 최정화 수선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지식 가치는 액셔너블 컨텐츠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을 좀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이 해보지 않으면, 실제 어떤 걸 해보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께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현상 교수님께서 지금 보면 비용을 좀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광고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자, 과거에 여러분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페이스북 광고 수업은 다 들으셨죠? 네. 자, 페이스북 광고를 들으셨는데 페이스북 광고에 광고를 집행하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애드 매니저라는 게 있고 파워 에디터라는 게 있는데, 아마 최종환 수석님은 애드 매니저라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애드 매니저는 A/B 테스트를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광고를 입문하기에는 좋고요. 무슨 예를 어떤 소재가 좋은지를 판단하려면 광고 도구가 파워 에디터라는 걸 이용해서 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들어왔을 때는 그로스 해킹 수업을 하기 전에 파워 에디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설명드리면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광고 소재들을 보면 A/B 테스트를 좀 가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 보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예를 들어 타겟팅은 누구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거냐, 아니면 소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도 아까 그 날달걀 테스트 같은 것처럼 로우 에그 테스트 같은 걸 만들어내면 어마어마한 포트폴리오가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광고를 집행했는데 아까 날달걀 테스트처럼 저게 뭐 1억 6천만 조회수 같은 거 만들어내면 뭐 보면 그 실제 프로젝트 진행하는 그 분들도 되게 좋아할 거고요. 여러분도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서 컨텐츠를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실제 예산을 갖고 한번 돌려본 다음에 그 결과를 보면 아마 여러분이 집행했던 그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시간이 다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느꼈던 것들, 한번 집행을 해보니까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 이 수업이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그러면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여러분 접속하기 위한 접속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교재 사이트를 통해서 배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교재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접속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광고들을 좀 여러분이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런 방법은 제가 다음 주 수업 초기에 보면 데모 형태로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도록 실습을 좀 진행을 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뭐 실제 한번 일주일 정도 광고 집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수업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객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활용하려고 합니다.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자, 데이터 분석은 랜드스케이프는 개념적으로는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해요. 자, 이 데이터, 가운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영역이 첫 번째 영역이에요. 데이터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영역을 기업에서는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사회생활을 한다면 데이터를 가지고 대부분 90%는 이렇게 활용할 거예요. BI로 활용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쪽에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영역, 이 녀석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걸까요? 데이터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쪽 우측에 있는 데이터 프로덕트라는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한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게 데이터가 돈이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신용평가 회사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무디스라든가 그런 것들은 국가를 평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데이터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를 들어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그 보고서 하나를 만드는데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뭐 쉽게는 뭐 거창하게는 그렇고요. 작게는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보면 우리 사람마다 10등급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10등급으로 등급을 나눠서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져요. 그럼 은행들은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한테 돈을 주고 그 모델을 사는 겁니다. 그런 게 데이터 프로덕트고요. 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자, 그럼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모바일에서 이렇게 백팩이라고 검색하면 어떤 게 나오죠? 여기 보면 관련 보면 추천 이미지라고 해서 백팩을 입력하는 사람이, 여기 보면 백팩을 입력하는 사람이 자주 입력할 수 있는 게 여자 백팩이나 남자 백팩이나 관련 글들이 나오죠. 관련 글들이 나오면 유저는 어떻게 하죠? 자, 이걸 내가 다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 클릭하면 그 정보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런 걸 제공하면 검색하는 사람은 검색 경험이 향상될까요? 안 좋아질 거예요. 당연히 향상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에서 이런 기능을 붙이는 것들을 데이터 프로덕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데이터 프로덕트로 표현하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요즘 들어서 어떻게 강화될까요? 자, 제가 쇼핑몰에 가서 물건들을 구매해요. 물건들을 구매하는데 물건들을 구매한다고 하면 자, 보면 개인적인 취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여성이라고 해서 어떤 분은 공주풍 옷을 좋아하는 분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되게 스포티한 옷을 좋아하는 분이 계실 거고요. 근데 같은 여성이라고 해서 그걸 판단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낼 수 있을까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접속한 다음에 평균적으로 조회하는 걸 보면 컬러는 예를 들어 밝은 톤의 컬러를 좋아한다, 아니면 이것들을 갖다가 공주풍 옷을 좋아한다. 그런 것들을 이분이 한 20분 정도 이용을 하면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카 같은 자동차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외제차를 좋아하는지, 국산차를 좋아하는지, SUV를 좋아하는지,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좋아하는지 충분히 판단이 돼요. 판단이 되면 20분 후에 이 사람이 사이트에 나가려고 해요. 나가려고 하면 요즘 뭐가 뜨죠? 팝업창이 뜹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엔카에서 열심히 BMW를 쭉 봤는데 보면 BMW 되게 저렴하고 괜찮은 거 당시 안 보신 거 있는데 그거 안 보고 나가실 거예요? 물어보는 팝업창이 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그거 한번 봐야지 하고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갇히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면 또 뜨고 나가려면 또 뜨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그 기능이 없었다면 20분으로 끝났을 체류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서비스 경쟁 원천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결정과 그 데이터가 상품화가 되는 것. 근데 저희는 이 데이터를 상품화로 되는 것들은 여러분이 아셨던 좀 복잡한 예를 들어 통계라든가 머신러닝이나 그런 기능을 익혀야 저게 가능한 거고요. 지금 우리는 의사결정,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은 어떤 의사결정이 될까요? 마케팅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그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획득하는 어떤 도구가 필요할 거예요. 데이터를 획득하는 도구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쓰려고 하는 건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분석 도구를 쓸 거고요. 이런 분석 도구를 클라우드형 분석 도구라고 표현합니다. 클라우드형 분석 도구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엑셀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설치형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엑셀을 깔지 않으면 엑셀을 못 쓰는 거죠. 근데 클라우드형 분석 도구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접속만 하면 즉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 도구는 보면 요즘 제일 핫한 게 마케팅에서 제일 핫한 게 데이터 분석이에요. 데이터 분석이어서 시장의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그 결과 자, 시장에서는 여기 보면 이게 데이터 분석 도구들인데요. 자, 보면 되게 이제 그 유명한 걸 몇 가지만 제가 나열을 했는데요. 이런 분석 도구가 유명한 게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어서 그런 분석 도구 100개를 다 쓰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사람들이 쓰게 됩니다. 근데 보면 재밌는 게 이런 도구를 하나만 사용할 줄 알면 나머지 분석 도구도 사용 방법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많은 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를 확장해 쓰는 것들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대신 하나를 깊이 있게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저희는 오늘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걸 가지고 여기 보면 웹사이트 분석을 좀 진행하는 걸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그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텐데요. 자, 그럼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면 이렇게 보면 이론적인데요. 이 녀석은 쉽게 얘기하면 자,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웹사이트는 예를 들어서 도서문고 같은 보면 온라인 도서 사이트라고 생각해보죠. 온라인 도서 사이트인데 자, 이 도서를 가지고 제가 보면 다양한 외부 마케팅을 진행해서 요 녀석부터 지금 에서 몇 천만 원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다. 몇 천만 원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자, 마케팅 비용으로 예를 들어 월 500만 원을 지금 쓰고 있어요. 5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실행하려고 하는 것들은 500만 원이라고 하는 매출은 그대로 보면 비용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웹사이트를 가지고 매출 10%를 증진시킬 거냐. 그런 실험을 하고 싶어요. 그런 실험을 하고 싶으면 자, 보면 뭔가 내가 어떤 변화를 줘야만 확실한 건 지금 이거 갖고 예를 들어 월 매출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대되는 매출은 5천만 원으로 끝나겠죠. 근데 이걸 갖다 어떻게 변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냥 서비스를 처음에 오픈했을 때 초기에는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고정적인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변화를 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화를 줬을 때 항상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 이제 데이터 분석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웹사이트에는 배너라는 영역이 존재해요. 배너라는 영역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배너를 운영하는 규칙이 지금 없어요. 규칙이 없는데 우리 쪽 데이터를 쭉 보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도서는 주로 판매가 일어나는 게 경영서적과, 자, 이 녀석은 예를 들어 로맨스 소설 두 가지에서 대부분 매출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재무 데이터를 보니까. 그러면 자, 가설이라는 건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 배너를 어떤 규칙 없이 하는데 제가 가설을 세우는 건, 자, 그러면 다른 이 배너를 그냥 쓸데없는 걸 사용하지 않고 낮에는 경영서적을, 밤에는 로맨스 소설을 노출하면 매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정말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치만 시도해볼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 그걸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분석하다 보니까 기존에 났었던 그런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경영서적, 밤에는 로맨스 소설. 뭐 해볼 만한 거죠. 뭐 이게 만약에 실패한다고 해서 실패의 위험은 크지 않고 성공하면 매출은 더 증가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가설이고요. 그다음에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 데이터 측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측정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규칙이 없을 때의 이 배너를 클릭한 다음에 매출 영향도를 한 2주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주지 않고 지금 현재 as 상태의 데이터를 쌓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내 가설대로 낮에는 경영서적, 밤에는 로맨스 소설, 그걸 2주 정도 지나요. 그 데이터를 쌓아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한 2주 정도는 역으로 낮에는 로맨스, 밤에는 경영서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데이터, 내가 지금 실험하고자 하는 두 가지 데이터, 그게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매출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데이터는 이제 쌓이겠죠. 그게 바로 측정이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6주치의 데이터를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거, 그게 바로 리포트가 되는 겁니다. 리포트를 보고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설이 맞으면 두 번째 시나리오의 매출이 더 증가할 거고, 틀리면 다른 게 나오겠죠. 그럼 내 가정이 맞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부터는 기존처럼 어떤 정책 없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본적으로 낮에는 경영서적, 밤에는 로맨스 소설을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월 매출이 5천만 원이었는데 5,100만 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100만 원은 누가 만들어낸 매출이 되는 거죠? 내가 만든 매출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설명드리는 이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데이터를 쌓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갖다가 DB에다가 데이터를 쌓도록 하는 거, 이걸 갖다 데이터 트래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쌓이고 나면 이 데이터에서 내가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거, 그게 바로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이 보면 쌓여있는 데이터에서 내가 의미 있는 멋진 모습을 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많은 노력이 데이터를 쌓는 데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가 있어야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데이터가 없으면 분석을 못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보면 실습 환경 때문에 실습 환경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